빗점골에 분명 한 방의 총소리가 울렸건만 혹 그 총소리를 들은 사람도 매일 들리는 흔한 총소리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말았다. 무심한 바람소리만 싸하게 불어와 총소리는 금방 우거진 솔숲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18일 정오경에 관자놀이에 총을 맞고 사망한 이현상이 발견되었다. 그의 품속에서는 이현상의 자작 한시 한 수가 나왔다. 지리산의 풍운 기러기 때 흩어지니 검을 품고 나무로 천리길 달려왔네. 언제 내 마음속에 조국이 떠난 적 있었으랴. 가슴엔 철의 가고 마음속엔 끓는 피. 빗점골 앞순의 부근은 산세가 수려하기로 유명하다. 지리산 주능선의 형제봉, 명선봉, 토끼봉의 남사면 자락에서 발원한 크고 작은 지류들이 모두 이곳으로 합수친다. 토끼봉 쪽에서 웬골이 흘러들어오고 명선봉에서 산뜻골 물이 흘러들고 연하천과 정제봉 사이에서 절골이 발원해 이곳으로 흘러든다. 그런 형세가 마치 부채살 형상의 얼레빗 모양을 하고 있어 빗점골이란 이름이 유래했고 세 개의 큰 골이 합수치는 지점이어서 이 부근을 빗점골 합수내라고 부른다. 때문에 빗점골 합수내는 항상 수량이 풍부하고 사시사철 투명한 옥수가 넘치는 곳이다. 이현상은 그처럼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겨를도 없이 굵은 한 생을 이곳에서 마감하였다. 수색대원 중에 빨치산에서 투항하여 도벌대가 된 병사가 있었다. 그들은 이현상을 보고 선생님 하면서 같은 도벌대원들의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달려와 대성통곡을 하였다. 이현상의 7명의 호위병 중 투항한 김은석과 김진명도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나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오열하였다. 무식한 토벌대원들은 목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시 살아날까봐 두려워서였는지 모르지만 목에 대고 8발이나 소총 사격을 가하였다. 그날 오후 근처를 배회하던 김지혜 부다운 5명이 경찰 토벌대를 보고는 자살을 하려는 듯이 덤덤히 다가오다가 모두 몰살되었다. 그들은 산에서 이현상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신을 수습하러 왔다가 절망 상태에 빠져 저항도 하지 않고 자기들도 같이 죽었던 것이다. 이현상의 시신은 방부 처리되어 서울로 이송되었다. 시신은 서울 교도소로 옮겨졌으며 이현상의 막내 삼촌인 이현배, 동양 출신 친구인 유진산, 이명신 등 지인들이 나타나 신분을 확인하였다. 창경원에서 20일간 시신이 전시되었다가 고향으로 내려 보내졌다. 그러나 유일하게 고향 외부리에 살고 있던 막내 작은아버지 이윤배 씨는 온 집안을 풍비박산낸 놈이라 꼴도 보기 싫다고 시신 인수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기보다 후일을 위한 자기 보호책이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차이력 부대장이 대신 약식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경찰 측 토벌대장 차이력이 10월 18일 화개정타 앞의 섬진강변에서 시신을 화상하였다. 토벌대 안에 승려 출신이 있어 불경을 외웠고 이현상의 뼈는 차이력이 자기 철모에 넣어 M1 소총 개머리판으로 빻아 섬진가에 뿌렸다. 차이력은 권총을 꺼내 허공에 3발을 쏘아 예포를 대신하였다. 이현상의 가족 진지들은 이승만 치하에서 불운 사상을 가진 자라는 딱지를 달고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생활하였다. 특히 우리 연상이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죽을 아이가 아니라는 말만 되뇌면서 90이 넘도록 문간만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다 사망한 모친 김행정은 구구분자들에 의해 무덤이 파헤쳐져 팔다리와 목이 잘리는 등의 심한
시신 훼손까지 당한다. 15. 삼강령 전투. 상깐닝. 이 말만 들어도 중국인은 가슴이 울컥한다.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에 참전한 이래 가장 치열하고 장렬했던 마지막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이 전투에 참여한 중국 지원군은 43,000명, 유엔군은 6만여 명이었다. 이 전투에서 중국 지원군은 유엔군 25,498명을 살상하였고 전투기 274대를 격추했으며 유엔군은 중국 인민지원군 15,600명을 살상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때 가장 먼저 울려 퍼진 곡이 바로 삼강령 전투를 노래한 나의 조국이었다. 한 어린이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군인에게 건네주는 장면에서 나의 조국이란 노래가 메인 스타디움을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스타디움 밖까지 멀리 메아리친다. 모두 3절로 이루어졌는데 매절의 독창 부분은 중국의 유명한 소프라노 구오란닝이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음으로 독창하고 합창 부분은 수많은 가수가 일제의 산의 홍수가 용출하듯 폭포수를 쏟아낸다. 2010년 10월 21일 추석이 되기 전 시진핑의 부인 펑리 위안이 북한 동평양 대극장에서 열린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쟁 참전기념행사에서 군복을 입고 열창한 노래도 상감령의 나의 조국이었다. 북한과 중국은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한 10월 25일을 중국인민지원군 참전기념일로 지정하고 함께 기념하는데 이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도 아버지 김정일과 함께 참석했다. 2011년 1월 19일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중미 정상회담을 할 때 만찬장에서 뉴욕 거주 만족 남성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낭랑은 미국의 대통령과 미 측 귀빈들 앞에서 힘차게 건반을 두들겨 나의 조국을 연주한다. 극소수의 미국 우파 인사들이 이 노래의 의미를 알고 오바마와 미국을 못 오겠다고 비난했으나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다. 나의 조국은 1956년에 만들어진 영화 삼강령의 주제가이다. 전 중국인이 심금을 울린 이 영화는 미국의 만행에 치를 떨며 승냥이와 이리를 물리치는 장면을 주먹을 쥐고 관람한다. 지금도 중국인들이 외국인과 같이 노래방에 가면 의례 이 노래를 부른다. 여기는 아름다운 조국, 내가 자란 곳, 이 광활한 곳은 어디나 맑고 아름다워. 친구가 왔다. 좋은 술을 내와라. 승냥이와 이리가 온다면 엽총으로 그를 영접하자. 그런데 여기는 아름다운 조국의 여기는 조선을 가리킨다. 즉 조선을 자기들의 아름다운 조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제껏 한국인 어느 누가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진 이도 없다. 우리의 독립기념관보다 더 큰 육중한 단둥 언덕 위의 항미원조 전쟁기념관이 압록강과 북한을 내려다보고 있다. 거기는 상감령을 영원히 잊지 말자고 부조된 철판을 새겨놓고 상감령 전역 주요 전투 일람표의 전투일지를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있다. 중국인이 말하는 전역이란 전투보다는 크고 전쟁보다는 작은, 그러면서도 판세를 바꿔 놓은 한판 승부를 의미한다. 상감령 전투의 영웅 황제광은 인민지원군 제45사단 135연대 6중대의 통신원이었다. 그의 고향 수천성 중장현에는 거대한 황제광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고 중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의 영웅담이 실려 있다. 상감령 전투에서 가장 치열했던 두 고지 중 597.9 고지는 상감령의 왼쪽 고지이고
그 오른쪽에는 537.7 고지가 있었다. 597.9 고지를 점령하며 맨몸으로 미군의 귀관 총구를 6탄으로 막아내고 고지 점령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전사가 황지강이다. 중국에서는 그에게 특등공이란 영예를 내리고 훗날 덩샤오핑은 친의 특급 영웅 황지강이란 제자를 내렸다. 김일성도 그에게 조선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이란 칭호를 내리고 금성훈장과 1급 국기훈장의 영예를 안긴다. 이북의 강원도 고성군에는 지금도 황지강 중학교가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 상감령 전투는 숱한 고지 쟁탈전 중의 하나가 아니고 중국이 조선을 지켜낸 결정적인 전투였다. 그래서 당시 중국인은 종군 기자들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전해오는 상감령 뉴스에 열광하였고 상감령 전역의 중국군 갱도에 위문품과 위문편지가 쇄도하였다. 1950년대 중국에는 역경을 무릅쓰고 불굴의 승리를 거둔 상감령 정신이 대륙을 풍미하였다. 지금도 상감령 전투가 벌어졌던 강원도 오성산 일대는 그때 중국군이 팠던 지하 만리장성의 땅굴이 거미줄처럼 뚫려 있어 좋게 6만 명은 숨어 지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은 황지강이란 이름도 들은 적 없다고 하고 땅굴은 모조리 북한군이 남침을 하기 위하여 팠다고 하고 아예 상감령 전투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남측의 서울 제수복 51년 3월 13일 직후 퇴각하던 북측이 반격을 위해 강원도 평강과 철원과 기마를 잇는 삼각지역으로 집결하여 깊이 6에서 9m까지의 땅굴을 파면서 장기전을 준비하였다. 그해 51년 4월 미8군 사령관에 취임한 벤 플리트는 적이 전선을 사수하려는 철의 삼각지를 무너뜨리라고 한다. 당시 철의 삼각지는 북측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다. 조선인민군과 중국지원군은 나진, 성진, 온산항에 양육된 군수물자와 각지에서 동원된 병력을 이 지대에 집결시킨 뒤 전선에 투입하는 공산진영 최대의 중간 채건지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작전이 이 일대에서 벌어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쌍방의 전체적인 작전과 전세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전투는 파일 드라이버 작전, 백마고지 전투, 저격 능선 전투 등이다. 파일 드라이버 작전은 51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벌어졌다. 이때 인민지원군의 2차에 걸친 준계 공세를 격퇴한 유엔군은 철원, 기마, 양구, 간성을 연결하는 선으로 전진한다. 이 작전에서 한국군 제3사단과 제9사단은 6월 11일, 12일에 철원을 점령하고 미 제25사단은 기마를 점령했으며 13일에는 미 제3사단이 평강에 진입하여 적정을 수집한 후 철수하였다. 백마고지 전투는 52년 10월 6일에서 15일까지 벌어진 전투이다. 한국 전쟁 기간 중 가장 치열한 전초 거점 작전이 벌어지던 52년 10월에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를 방어하던 한국군 제9사단이 인민지원군 제38군과 맞서 9일 동안의 혈전을 벌린 끝에 철의 삼각지대 일각을 끝까지 확보한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한국군 제9사단은 인민지원군 3개 사단의 파상적인 공격을 격퇴하느라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1만여 명의 인민지원군을 경멸하고 백마고지를 지켜냈다. 저격능선 전투는 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3일간 벌어진 가장 피 어린 전투인데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진 저격 능선 전투와 삼각고지 전투를 합하여 중국에서는 상감령 전역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저격 능선이니 삼각고지니 하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산의 해발 높이를 표시하는 537.7 고지,
597.9 고지라 칭한다. 오성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상감령 마을과 그 부근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벌인 전역인데, 상감령 마을은 물론 230만 마르의 포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다. 1062고지 오성산은 중부전선에서 북쪽의 최대 전략기지인 평강을 비롯한 주저항선을 부축하면서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다. 이 고봉을 중심으로 하여 동남쪽으로 저격 능선이, 정남쪽으로 삼각고지군이 형성되고 있다. 저격 능선은 기마 방어의 주요 관문이며 오성산 줄기의 관문이다. 중앙 능선인 삼각고지군의 주봉 597.9 고지는 상감령과 하감령을 남북으로 마주보게 하는 준봉이다. 즉 오성산과 남대천 사이에 상감령과 하감령 등 두 개의 고개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것이 삼각고지이고 동쪽에 있는 것이 537.7 고지이다. 537.7 고지에서 북쪽으로 연결된 고지군이 바로 한국에서 저격 능선, 미국에서 스나이퍼 리지라고 부르는 능선이다. 저격 능선이란 이름은 저격수란 이름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처음 51년 노메드선을 목표로 진격 작전을 전개하던 미군 제25사단이 기마 지역으로 진출하다가 인민지원군 제26군과 대치하게 된다. 여기서 인민지원군은 이름 없는 능선에 저격수를 매복시켜 놓고 미군 제25사단 병력이 지날 때마다 소나기 같은 사격을 퍼부어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이때부터 미군 병사들은 이 무명 능선을 저격 능선 혹은 저격병 능선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52년 4월 펑더하이는 회창의 인민지원군 사령부에서 군 이상 장교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 제15군단을 중부전선으로 투입하여 오성상, 두류봉, 서방산 일대의 방어를 맡도록 책임을 부여한다. 그리고 펑더하이는 신병치료차 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제15군단장 진지웨이에게 특별히 당부하였다. 진단장, 조선전쟁에서는 어느 한 진지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히 오성산 주위의 상감령, 하감령과 그 주위 고지는 조선전쟁의 사활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역이요. 내가 전에도 상감령 마을에서 군간회의를 할 때 강조한 바 있지 않소? 이 지역을 잃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이오. 벙총,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역만은 사수하고야 말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미군의 허점과 우리의 장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누가 오성산을 잃으면 누가 조선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오성산은 조선 중부전선의 문우예요. 만약 오성산을 잃어버리면 200km를 후퇴해도 방어할 만한 요새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시고 편히 치료를 받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때 회의를 시종 취재하던 천시우롱 기자가 걱정된 표정으로 펑더하이를 보면서 한마디 한다. 펑총, 부디 치료를 잘 받고 돌아오십시오. 펑총은 이미 한 개인의 몸이 아니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중국 인민이 펑총의 모든 거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천소저, 지금까지 천소저의 역할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정말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요. 중국 인민은 천소저의 그 힘찬 필치에 용기 백배하고 있어요. 나는 빨리 치료를 받고 며칠 내에 돌아올 것이요. 알겠습니다, 펑총. 이 광경을 보던 진지웨이는 왠지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하였으나 금방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리고 자기가 감히 총사령관님께 잠시나마 불순한 생각을 한 것을 죄스러워하였다. 진지웨이는 중국 농공홍군 출신으로 펑더와이와 함께 이만리 장정에 참여하였으며 진지위 군구 제1군구 사령원을 하였다. 국공내전 시기에는 태양산 군구 사령원을 하다가
제2야전군 제15군단장으로 조선 전쟁에 파견된 역전의 용장이었다. 펑더하이는 진지웨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당부하고 사랑 어린 눈으로 천시우롱을 돌아보고 두부 종양을 치료하고자 일단 본국으로 돌아갔다. 잘들 부탁하오. 나는 하루라도 빨리 달려올 것이오. 중국이 미군 정도에게 당할 나라가 아니오. 그렇습니다. 진지웨이와 천시우롱은 합창이라도 하듯이 같이 응답하였다.